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게임 체인저 남다른 촉으로 판을 흔들 시그널을 한번 감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의원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어제 대전을 다녀오셨는데요. 기자들이 참 관심이 많았는데 국민의힘 혁신위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잖아요. 일단 네, 공개된 뭐 말들도 있었는데 인유한 위원장이랑 좀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이니환 위원장님하고는 그저께 언론사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서 예, 남북 관계에 대한 그 해빙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인식을 같이 하는 말씀들을 나눴고요. 어제는 네, 뭐 이니환 위원장님만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 위원님들 그 모시고 제가 그동안 그 정치 경험 네. 또 지금 국민의힘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도움 말씀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뉴한 위원장이 일단 어제 이상민 의원 옆에 앉아 있으신 채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면 뭐 다양성에 있어서 큰 보탬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입당을 좀 권유하시던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기자님들 앞에서 예, 기자님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말씀이고 순전히 어제 그 자리는 제가 얕은 어쨌든 그 정치 경험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도움 말씀을 드릴 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해법 또는 그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타개해가는 어떤 그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12월 초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어제도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혁신이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주당에는 이제 공간도 없고 숨이 막히는데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약간 희망을 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기운 건가요? 국민의힘 쪽으로 아니 제 마음이? 네. 뜻은 네. 요즘같이 한국 정치에서 양진영으로 극단화돼 있고 그냥 끝없는 소모적인 그 전쟁만 싸움만 하고 있는 이런 정치 풍토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상대편 진영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에게 어떤 정치 문제의 해법과 네. 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결함이나 또 돌파해야 될 방안들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입장에 대해서 그런 한국 정치의 이런 끝없는 소모적인 진영 논리의 급급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결행이 좀 앞당겨질 수 있는지 일단 제일 궁금한 게 국민의힘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인데 여전히 그거는 지금은 여전히 네. 제가 민주당에 나갔을 때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 남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이제 그 12월 초까지 말씀드리기로 했고 그와 연계해서 저의 앞으로의 행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걸 섣불리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5대5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가요? 뭐 당에 남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지. 그거는 가능하면 예. 12월 초까지는 이제 민주당이 남을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를 민주당과 결별할 것이냐를 예. 결정한 다음에 이제 할 것인데요. 네. 여러 상황을 또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꿈, 또 비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터전과 분위기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뭐 댓글도 보면은 국민의힘 오세요 이런 댓글도 많고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 좀 많이 환영받으시는 것 같아서요. 좀 따뜻함을 좀 느끼세요?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째려보는 분들도 계시고 째려봅니까? 예. 또 째려보기까지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도 또 있고 그냥 뭐 다 그게 일반화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국민의힘 쪽에서 혹시 혁신이 말고 또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오면은 만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뭐 연락이 오면 저는 뭐 이번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도 누구든지 정치와 관련되고 하여튼 국민 민복에 도움이 된다면 네. 나서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의견을 좁혀보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보니까 박주민 그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 원내수석이 당내에서 아무도 이상민 의원을 밀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서운하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는 좀 어떤 답을 해주시겠어요? 예, 박주민 의원이 참 훌륭한 정치인이신데 네. 아마 다 모든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네. 사람은 본인이 아니면 또 똑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는 없겠죠. 그런 네. 한계가 있지만 예. 그러나 엄연히 이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돼 있고 이미 저는 공개적으로 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소위 친명 그룹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갈 테면 나가라. 나가서 뭐 어디 갈 곳이 있냐. 뭐 이런 식의 조롱식의 말이 있다든가 뭐 공천이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흥정하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까지 어쩌면 그 당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게 그런 걸 던질 때 네. 참 인간적인 비애까지 느낍니다. 아무리 정치가 삭막해지고 황량해졌다 할지라도 같은 땅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또 선배 의원한테까지 이럴 정도면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어떻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도 들고요. 네. 그러나 그런 감정 때문에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으로 규정을 짓고 있고 개딸당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미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다시피 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에서 저와 너무 이질적이고 제가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던 때와는 네.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제가 버텨내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공익에 합당한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12월 초까지 민주당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결별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고 이거의 기준은 네. 무엇보다도 제 정치적 공익적인 차원의 정치적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어디가 합당하냐 이것이 제일 기준이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제가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네. 저는 뭐 마다 않고 가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당의 어떤 추구하는 사실은 가치에 있어서.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두 당에 대한 반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정체성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양당이 대중정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당에서도 여러 이념 스펙들이 있고 정책적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양당이. 뭐 한쪽은 윤심, 네. 한쪽은 이재명 그 대표의 압도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눌려서 다른 이견이 표출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어느 것이 좀 더 있을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볼 때는 조금 더 농담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행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양당이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미보다는 네. 나쁜 의미의 공통점이 많은 것은 극복돼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이시고 대전 유성구 을인데요. 여기가 네. 보니까 한 번도 보수 정당 쪽에서 당선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실 지금까지 5선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영향도 있겠죠. 네. 근데 물론 제가 저기 그 재선 때는 자유선진당으로 그 공천이 안 돼서 자유선진당으로 네. 그 당을 옮겼을 때 그때 자유선진당 의원으로서 당선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 만약에 의원님이 결정을 하셔서 뭐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했을 때 혹시 지역구민들이랄까요? 일단 민주당을 좀 찍어준 분들 입장에서 좀 반감이 없을지 이런 생각이 좀 뭐 들어가지고요. 민주당을 찍어주신 민주당 때문에 저를 선택하신 분도 있을 테고 네, 저의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방향을 보고 찍으신 분들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저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지역민들은 저한테 아예 국민의힘으로 옮겨라고 적극 강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주당에 남아있으라 하는 지역민들도 계시고 예, 그러나 저는 어떤 것이 제가 그 이 지역을 위해서 저를 5선을 만들어 주신 지역을 위해서 보답하고 또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예, 또 어떤 것이 제 정치적 뜻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이 절대적 제1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지역구에 보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분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워서 출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게 좀 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인가요? 뭐 다른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코멘트하는 건 좀 결례라고 생각되고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순전히 제가 정치적 비전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의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사당이 됐고 또 개딸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꿈을 펼치는데 저를 숨을 막힐 지경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제가 당을 뭐 옮기든 안 옮기든 첫째 되는 기준은 이 지역에 대한 저를 배출한 대전 유성에 대한 보답과 또 과학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더 보탬 뒷받침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첫째 기준이지 나머지는 다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 느끼신 실망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이 부분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민영배 의원 이런 분들이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인데, 의원님도 단체 그 대화방에 들어가 계시죠? 어제 보니까 밤사이에 뭐 여러 가지 설전이 좀 벌어졌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뭐 저는 거기에 뭐 당연히 의원이니까 들어가 있지만 아예 거기 적분도 안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진짜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저급한 얘기들이 오갈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논쟁이 벌어질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무리를 빚는 발언들은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도 개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건 인간에 대한 완전히 예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는 건치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국회의원인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는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숨이 막히게 할 지경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들에 못 견뎌서 당을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배경입니다. 어제 보니까 근데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보수 매체에서 처음 이제 지적을 했다 보니까 이제 암컷 발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왜 그 보수 매체의 어떤 논거에 끌려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반박을 했다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 태도가 매우 비겁하고 좀 이거 참 수준이 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본인들이로부터 말이 나와서 생긴 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미처 깨달지 못했거나 실수를 했으면 빨리 사과를 할 일이지. 예.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매체나 보수 매체 뭐 이런 외부 환경을 탓하면서 그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당당하지도 않고 아주 비겁한 태도입니다. 예. 그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고 수준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일단 메시지를 내서 엄정한 대처를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조치 좀 적절한 건지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궁금한데요. 정도에서 되겠습니까? 애들 엄중경고라는 게 말장난이지 그냥 말로 끝내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주는 충격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부정적 그런 인식을 비춰볼 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얼마나 큰 타격과 충격을 줄 것이고, 또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은 가망이 없는 정치 세력들이다. 예. 우쭐거리고 내로남불하고 마구 말을 함부로 하고 저급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오물덩어리를 쓰레기 덩어리를 다 쏟아놓는 집단들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위급한 화급한 상황을 생각 못하고 그냥 엄중경고하고 그냥 사무총장 선에서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청년들에 대한 프랭카드도 보십시오. 예. 청년들 돈만 하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아무리면 어느 누구도 돈만 하는, 돈을 떠나서 살 수는 없겠지만 네. 사람이 그렇다고 돈을만 아는 수전노로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면은 저 표심을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뭐 이재명 대표도 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주어가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엄정대처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문제적 발언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좀 징계를 하거나 좀 더 강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도 여러 개의 형사상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또 본인도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욕설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추락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그 기준을 추락시킨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자신부터가 그런 문제를 배태하고 파생시키고 네.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철총을 칼날을 휘둘릴 수 있고 예. 엄중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뭐 거취를 고심을 하고 계시고 당내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신데, 일단 원칙과 상식 모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일단 같이 이 모임에 참여는 안 하시는 걸로 정리는 하신 걸로 아는데, 뭐가 좀 달라서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과는. 방법론과 시기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예. 다만 지금 민주당에 대한 그 문제점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볼 때 다소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여전히 지금 당내 민주주의 회복 또는 뭐 도덕성 회복, 그런 뭐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탈당을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러고, 네. 저는 탈당을 이미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 12월 초까지로 제가 못을 박았던 것이고요. 네. 이분들은 시기나 뭐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그냥 탈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당내에서 뭐 개혁이나 혁신을 하는데 더 치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원칙과 상식에서는 또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론 얘기한 거를 좀 비판하긴 했더라고요. 뭐 같은 당에서 의견을 다르다고 쫓아내는 정당이 무슨 빅텐트를 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거는 뭐 일부 맞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 그러나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빅텐트, 뭐 슈퍼 빅텐트
주창하는 건 당연히 예. 국민의힘 대표로서는 마땅한 거죠. 누구든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다른 어느 세력, 정치 세력도 그렇고 예. 이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인다. 네. 그러면 그 당이 뭔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뭐 거기서 정치적 뜻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한편 일리 있는 지적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 그런 거를 뒤쳐져서 생각도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히려 더 돌아봐야 될 부분이 크죠. 빅텐트 칠 생각도 못하는 민주당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느 당이고 예. 그걸 선점하고 그렇게 모이도록 하는 거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뭐 김기현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의 여러 가지 이준석 또 유승민 뭐 이런 그 국민의힘의 트러블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네. 뭐 포용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만든다고 한다면 네. 거기는 그 성공 가도를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빅텐트가 사실 의원님 때문에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좀 아니 뭐 저 예.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 네. 말고도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권에 국민의힘에서 모이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을 이미 해왔었고 네. 김대중 대통령부터는 그 정파나 또는 그동안의 보수 진보 이런 거 관계없이 또 반대편에 섰던 분들도 다 자신의 측근으로 채용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갈라치고 편 가르고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로 치닫고 싸우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그 사람과 맞잡고 더 정치적 비전을 펼쳐가는 것이 얼마나 더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다 마땅한 올바른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치 얘기를 좀 나눠봤고 오늘 좀 주요 안보 이슈가 있어서 또 오선 의원이시니까 이 질문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어제 기습 발사를 했고요. 정부가 이제 여기 맞대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뭐 NSC 회의도 열었고 일단 9.19 남북 군사합의 중에 일부 효력 정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맺은 합의였다 보니까 이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뭐 민주당 의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 한반도의 남북 관계는 아슬아슬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평화와 안정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에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북한이 자꾸 촉발하니까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조치를 취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를 갑니다만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훨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너무 북한을 내몬다든가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가 옥죄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실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냥 일정 부분은 네. 그들이 요구하는 어쩌면 몸부림이라고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엊그제 이뇨한 위원장하고도 나눈 말씀인데요. 네. 이뇨한 위원장도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남북 간에 그 이뇨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북한의 그 결핵 퇴치와 관련된 인도 사업 네. 그런 인적 네트워크나 인프라 이런 분위기를 10분 활용, 100분 활용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노태우 정부 때 그 소련이나 북방 외교를 주장하면서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를 성사시켰고 그를 발판으로 오늘날 경제적 부흥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네. 보수 정부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를 타개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남북이 교차 승인하고 또 북미 수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이렇게 오히려 한반도의 그런 긴장이 풀어지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거 노태우 정부가 했듯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돌파하고 타개해 나가는데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이현 위원장님도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두 분이 공감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게 핵의 문제이고 북한이 뭐 핵을 가진 입장에서 이게 정찰위성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거 엄청나게 또 오히려 북한이 우월적 지위로 가게 되는 거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요. 문재인 네. 정부 때 이제 9.19 합의 때문에 뭔가 전투력이 좀 약해졌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예. 예, 그거 전투력이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걸 어느 정권의 무슨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네. 매우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네. 이미 그 남북 간의 경제력,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뒷받침되는 원유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경제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차이가 있는 이만큼 예. 너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쫄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북한을 리드하고 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북한이 말썽 피는 동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를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저는 무조건 햇빛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 무조건 달래주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때로는 혼내주기도 하고 회초리도 줄 때도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망나니 짓을 못하도록 잘 달래고 이끌어내는 리더십도 좀 필요하다. 예. 그것이 과거의 노태우 정부의 예를 들어보면 결국 그러한 강원 정책을 잘 섞어서 하는 네. 것이 예. 오히려 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망나니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좀 딱 귀에 꽂히는데요. 그래서 예. 남북 간의 교차, 네. 지금 어쨌든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별개의 국가로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 간의 교차 승인도 하고 또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미국과의 수교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숨통을 터질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뇨한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남북관계에 있어서 자산입니다. 네. 두 분이 뭔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신 것 같습니다. 의기투합했습니다. 네. 아마 나이도 제가 더 형님인지 아마 그분이 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예. 연대가 비슷한 비슷하신 것 연배인데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이뇨한 위원장님을 예. 몇 번 안 뵀지만 네.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아주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